그리고 그 학원 전체 학생들이 보는 승급 그 누적 테스트 있거든. 근데 그거는 심화 누적 테스트라고 하고 여기 기본만 드는 학생들에게 진도가 빠른 반에서 한번 시켜봤더니 평균이 뭐 5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시험 보진 않고요. 그래도 뭐 학원에서 매주 나오는 거니까 숙제 자료로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본 승급고사 정답이나 해설이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봐 드리는 거고요. 쉬는 시간에 혹은 집에 가서 알아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정석 노트나 정석을 펴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공수2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형의 방정식하고 집합, 명제, 함수, 유리함수의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런 내용들 배우는 단원이다. 갈게요. 1단원 평면 좌표인데 그 정석 같은 경우는 좌표의 도입부터 가르치는데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좌표면을 처음 보는 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바로 나오는 개념 설명부터 드릴 건데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 정석 기본 정석이라 해가지고 정석책에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공식이 있거든. 그거는 거기 노트에다 씌워놨으니까 필기를 딱히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나는 책이 없는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싶으면은 그 밑에 공간에다가 추가로 적으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직선 상인 거랑 좌표 평면 상인 거랑 수직선 상이면 수직선이 여기고요. 여기에 점을 또 이렇게 있는 거요. P에 대응되는 좌표가 X, Q에 대응되는 좌표가 Y라고 하시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얘는 뭐게요? 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그리기 나름이라서 요 놈이 요 놈보다 더 오른쪽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여기다 절대값, 절대값 기호의 존재 이유죠. 좌표 평면 상이라고 치면은 일반적으로 비스듬하거든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P가 x1, y1 이라고 치고 Q가 x2, y2라고 치면은 이 상태에서는 요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아니면 선분 PQ의 길이다 라고 부르는데, 얘는 어떻게 유도를 하셔야 되냐면 P를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요, Q를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도출되는 거야. PQ의 제곱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우리는 PQ를 찾는 거고 PQ는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건 이제
휴직선으로 보면은 x 값만 변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모든 점의 x는 그냥 이 점 찍을게요. 이 점은 몇 콤마 몇일까요? 이 점. 몇 콤마 몇일까요? 그렇겠죠? x2, y1이겠죠? 그러면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길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수직선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x2 빼기 a1일 건데 이거를 제곱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이 선은 x 값이 고정이라서 결국 이렇게 생긴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무시하면 결국 요 두 녀석의 차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 y2 빼기 y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의 제곱이다. 근데 이제 절대값의 제곱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돼요. 정리하자면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너무 많이 길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공식은 말로 외우시는 게 맞는데 너무 말이 길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하게 말을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그 줄여놓은 것으로 암기를 하시면 편해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x 값의 차라고 했는데 그 차를 표시하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차가 아닌데 아무튼 차랑 유사한 개념으로 표시하는 기호가 수학에서는 이런 직각삼각형입니다. 얘 이름은 델타예요. 델타. 얘 이름은 델타입니다. 델타 x. 얘는 당연히 델타 y겠죠. x 값의 차는 델타 x예요. y 값의 차는 델타 y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미분도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호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고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면 좋냐면 델타 x의 제곱과 델타 y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거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좀 짧아졌죠? 그리고 뭐 델타 x, 델타 y라는 기호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 사시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델타 x를 x2 빼기 x1으로 하면 델타 y는 반드시 y2 빼기 y1이에요. y1 빼기 y2는 붙으면 안 돼. 근데 어차피 제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2 빼기 x1을 했다고 여기서 y1 빼기 y2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해서 나머지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한해서는 델타 x, 델타 y를 아무렇게나 정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걸 빼건 여기에서 이걸 빼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도출되니까 도출 과정은 간단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P가 1,-2고 Q가 -5,7이다 라고 치면은 PQ의 길이는 루트 델타 X 6이잖아요. 여기 델타 Y 9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셔요. 알았어요? 그리고 뭐 이 단원의 이름이 평면 좌표지 않습니까? 얘는 좌표평면이고요. 평면 좌표와 저평면의 차이는 뭐게요? 아는 사람 발언해 보세요. 평면 좌표와 저평면은 다른 말인데 차이가 뭡니까? 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좌표평면에 있는 도형을 공부한다는 소리입니까? 그 도형도 알아야죠. 네? 좌표평면과 평면 좌표의 의미는? 좌표평면은 그냥 평면이에요. 평면. 이런 칠판 같은 평면. 칠판 같은 평면인데 좌표가 있는 거죠.
x축 서로 수직인 x축, y축을 적당히 잡아놓으면 이 평면은 원래 무한한데 무한한 걸 유한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칠판이라는 유한 평면을 무한하다 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 y축을 수직으로 잡아주기만 하면은 모든 평면은 그냥 평면이었다가 좌표 평면으로 변신하는 거지.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 칠판이 좌표 평면이 되는 거고요. 이 좌표 평면에 찍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런 식으로 몇 콤마 몇으로 표현되는데 몇 콤마 몇으로 표현된 그 점을 평면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 좌표 이름은 점이에요. 평면 좌표는 점에 대한 얘기고 좌표 평면은 그 평면 좌표가 모여 있는 집단인 평면이다. 근데 좌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런 애들을 평면 좌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는 곳을 좌표 평면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을 x축, 이 방향을 y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에 따라서 뭐 이 방향을 x축, 이 방향을 y축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x, y축은 수직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은 이 방향, 수평 방향, y축은 수직 방향이라는 것은 너의 평균일 뿐이에요. x축이 뭐건 y축이 뭐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아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도 돼요. 왜? x축과 y축은 수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직선이 y는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쳐봐. 그러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요. 이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상관없다고. 어차피 좌표를 다르게 보겠다는 뜻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편견을 버리시고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정교하게 그리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데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야 된다는 뜻은. 아무튼 첫 번째 개념 소개했어요. 평면 좌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냥 여전히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게 추가된 거거든요.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델타 x와 델타 y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것.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암기 다 됐죠? 옆에 보기 문제 있거든요. 보기 1번은 1번 얼마예요? 7. 2번 얼마예요? 9. 3번 얼마예요? 델타 x 얼마예요? 아니 내 질문에 대답하세요. 4죠? 델타 y 얼마예요? 4대 3대 뭐예요? 피타고라스 수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5라고 쓰시고 답을. 그 다음에 4번은 델타 x 얼마예요? 델타 y 얼마예요? 9대 6? 9대 6이면 약분하면 몇 대 몇이고? 3대 2죠? 3대 2대 얼마고? 루트 13에 다시 세배하세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3 루트 13. 그러니까 숫자가 좀 큰데 얘네들이 공약수를 갖는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걔를 무시한 상태에서 계산한 다음에 그 무시한 놈을 다시 곱하는 방향이 더 좋습니다. 수는 웬만하면 작게 만들기 때문에 기본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기본 문제 1-1번. 그 문제 1번. A가 1,2고요. B가 4,5. 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방금 이 거리 공식을 배웠으니까 요 같은 거리라는 게 이 문제의 메인 조건이겠죠. 요거를 두 번 써가지고 같다고 나라 그런 뜻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3x 더하기 y는 2라는 직선이죠. 1차 함수니까 1차 방정식이니까 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A, B라고 잡으면은 얘를 여기다가 당연히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A 플러스 B는 2가 되니까 B를 B라고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B라고 쓰지 말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고 쓰면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좋겠네 라는 생각해야 돼.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그래서 이 점을요,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게 미션이니까요. 이 점의 좌표를 A, 요 x에다가 a를 넣어가지고 찾은 y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고 둔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는 a를 찾으면 되는 거죠. a를 찾아가지고 찾은 거를 여기 넣어주면 답일 거니까. 그러면 방정식이 하나 필요한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요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거리 공식 두 개를 써가지고 같다라고 놓고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설계가 돼야 돼.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근데 뭐 완전 기본 문제는 아니에요. 완전 기초 문제는 보기 문제였던 거고, 요 정도만 돼도 활용된 문제입니다. 요 정도를 그 선행하는 애들한테 시키잖아? 그럼 못 풀는 거 많아요. 왜 못 푸느냐? 이 위에 점인데 이런 생각 못하는 애 많습니다. 넌 알지라도. 그럼 이 점을 P로 할게요. 그러면 A에서 P까지 거리하고 B에서 P까지 거리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쓰면 AP는 BP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건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는 근호가 들어있으니까 요걸 제곱해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AP의 제곱 불러보세요. AP의 제곱 델타 X 얼마예요? 보세요. A-1의 제곱 더하기 델타 Y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1차항의 개수인 거 안 좋거든요. 그래서 2에서 얘를 빼는 게 좋아요. 다시 부르세요. 3A의 제곱 은 BP 갑니다. BP의 델타 X 부르세요. 4의 제곱 델타 Y 부르세요. 3A 플러스 3 좋아요. 그러면 이걸 전개 정리해서 풀면 되는데 2차항도 아닙니다. 1차항이에요. 왜냐면 A제곱 9A제곱 A제곱 9A제곱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1차항만 왼쪽으로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1차 방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1차항을 왼쪽 옮길 거야. 몇 A야? 오른쪽 옮깁시다. 오른쪽 몇 A야? 여기 몇 A야? 마이너스 2A고 몇 A야? 마이너스 8A 몇 A야? 18A지? 그러면 일단 이게 10A고 마이너스 2A 넘어오니까 12A면 몇이야? 여기 몇이야? 1분이죠?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9고 25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A가 2기 때문에 바로 답을 쓰면은 근데 점 P는 내 마음대로 잡은 거거든. P라 쓰면 안 돼요. 그냥 좌표로만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어서 8 이게 정답이에요. 마이너스 2, 8 요 표현 말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잘하는데 항상 답은 맞는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막 받은 성적표를 보면은 틀렸다고 돼 있는 애들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정확한 표현을 안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완벽한 용어 정리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본인을 돌아보셔야 돼요. 억울하지 말고. 중학교 때까지 상관없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틀려가지고 등급이 하나 달라진다? 그럼 그냥 인생 망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세점 A 0,2 B 1,5 C A,1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때 그럼 뭐 A, B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등수학으로는 그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주해 볼게요. 점 A는 요즘 이거만이니까요. 반드시 y축이라 찍어야 됩니다. 점 B는 1,5니까 요 정도를 2라고 봤기 때문에 요 정도를 1, 요 정도를 5라고 해서 그렇다고 찍어야 돼요. 그렇다고요. 요쯤 B는 1,5, C는 A, 1이잖아요. Y 좌표가 1인 걸 아니까 Y는 1을 그으세요. 이거요. Y는 1 위에 어떤 점인 거죠.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C가 있겠구나. 아무튼 C는 여기를 돌아다니겠구나. A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삼각형 ABC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해라. 그런 얘기죠. 답이 여러 개라는 예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등변인데 어디 두 개가 같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가능한 걸 다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죠. 첫 번째, AB가 BC랑 같을 때. 두 번째, AB가 CA랑 같을 때. 세 번째, BC가 CA랑 같을 때. 이렇게 세 번 푸시면 되는 거지. 굳이 저런 그림을 그릴 필요조차 없어요. 근데 얘네들 전부 다 거리 공식으로 처리해야 된단 말이야. 다 제곱되어 있어. 이렇게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애시당초 이 세팅 자체가 이 어떤 두 변은 같을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산 과정 중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누가 안 구분했냐? 그럼 AB 제곱 불러보세요. 델타 X 얼마? 안 구고 진동도 안 봐보고 1 델타 Y는? 제곱해서 하면? 10은 더 쓰세요. 10은 BC의 델타 X의 제곱은? MS의 제곱 델타 Y 제곱은? 4의 제곱 16 CA의 델타 X는요? A네요. A 제곱 CA의 델타 Y는요? 1 좋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A 빼기 1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인데요. 이 좌표평면은 애시당초 실수만 다루는 거거든요. 실수가 아닌 허수는 좌표면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표평면은 실수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 음수인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A 제곱이 보니까요. A는 얼마 3. 그래, 요거는 A 지금 날라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왜 넘길까? 그러면은 2A는 이렇게 뭐 일어서지는 거지 않습니까? 16이기 때문에 A는 8이다. 답이 3개요. 이 문제는 A를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3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3이랑 8이다. 유제 그 1-1번이랑 1-2번의 두 문제까지 총 3문제 다 하세요. 본인이 공식을 빨리빨리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라는 의도로 다 시키는 거예요. 제이야 이제 자면 안 되지 않을까? 너 공수투는 배운 적 있어? 응? 공수투는 독학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 배우는 거면은. 눈 떠. 문제 풀어. 이 세 개 풀어 이 세 개. 아 진짜.
얘는 때 이걸 드는 거야. 스킵한 나온 없어. 주인이 이번 겨울에 내 특강등 되겠다. 공수 원투 학평 기출 특강 하니까 넌 딱 알맞겠다. 글씨 좀 써. 다만 지치 쓰고. 초견인 애들은 유제 1-1부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델타 x 얼마?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델타 y 얼마? 2m이죠? 요거의 제곱. 이게 거리의 제곱과 같다. 이게 제곱과 같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굳이 근호 쓰지 마세요. 쓸데없이. 한 줄 더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거리의 제곱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저 이름 뭐예요? 아니, 이렇게 생긴 식의 이름이 뭐냐고요? 복 2차 방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m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 4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4m제곱 하면 2m제곱 플러스 1은 4다. 그럼 이게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죠. m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m 제곱 플러스 1이 얼마인데, 그러면 m 제곱이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개소리가 버리고 m 제곱은 1이다를 마저 풀어가지고 m은 얼마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유제 1-2번 요거는 AB A가 1,1 B가 2,4 그리고 C가 X축 위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X, 0라고 써야 됩니다. X, Y를 쓰면 안 돼요. X축 위의 점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기본 문제에서 어떤 직선 위의 점이라 했지 않습니까? X축도 직선입니다. X축은 어떤 직선이냐? Y는 0, 꼴의 직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Y 좌표를 0으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1번, 2번에서 그 어떤 조건을 주고 요 x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c 좌표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1번 AC는 BC다. 이건 뭐 너무 쉽죠. AC의 제곱은 BC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조건식을 바꿔가지고 x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x는 9라는 것을 알아내시면 되고요. 2번 갈게요.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일 때? 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직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일 때. 두 번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일 때. 세 번째, c제곱 더하기 a제곱이 b제곱일 때. 당연히 어디가 직각일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요 a라는 것은 뭔지 알죠? bc를 의미하는 거죠. a라는 것은 bc입니다. bc의 제곱은 뭡니까? 네? bc의 제곱, bc의 델타 x, x-2, 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16이죠. 다 적으세요. a 제곱 자리에. 그 다음에 b 제곱, b라는 것은 ca를 의미하는 거죠. ca 델타 x가 x 빼기 1이네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델타 y는 1입니다. 다 적으세요.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c제곱, c제곱은 ab의 제곱을 의미하는데 ab의 델타 x는 1이고 델타 y는 3이니까 10 들어가요. 10. 여기가 10. 여기가 10. 여기가 10. 이렇게요. 아, b제곱이었지. 여기가 10. 이렇게요. 그럼 얘를 전개 정리하면은 2x 제곱 빼기 6x 더하기 20입니까? 그럼 10이 넘으면은 플러스 12 1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을 구하셔야 돼요. 음수잖아요.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은 불가능한 거였다. 그 다음 이렇게 되면은 x제곱이 날아가죠. 그러면 이로 넘기면 2x고요. 요게 20입니다. 얘네들은 12고요. 8. 요때 x는 4. 얘 같은 경우는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c제곱이 ab 제곱인데. 요 두 개의 순서가 잘못됐구나. a 제곱은 그럼 x는 되는 거네. 이렇게요. 그러면 x가 날라가고요. x랑 좌변으로 넘기면 2x. 우변은 30이 대기 중이고 여기 2니까 넘어가면 28. 그래서 x는 14. 근데 지금 정시의 좌표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x는 4랑 14요? 라고 하면 빵점이에요. 4, 빵 또는 14, 빵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정답입니다. 근데 뭔가 계산하는 법만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번 풀이에 첫 번째 케이스가 불가능함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 그려가지고요. A가 1,1이고 B가 2,4니까 그렇다고 찍으면 이 정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C는 X축 위에 어떤 점인 건데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A가 직각이라고 치면 AB는 고정이니까요. 이렇게 손에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C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답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B를 지나면서 요놈이랑 평행한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직각이 되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도
C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를 보면 여기가 4,0이었던 거고 여기가 14,0이었던 거죠. 그리고 C가 직각이 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돼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반원의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각이 되거든요. 이 원 위에 어떤 점 이건 다 직각이 됩니다. 이렇게 돼도 직각이 되고요. 원주각이라서 이렇게 해도 직각이 되고 원주각은 뭐 줍는 과정이니까 다 아시죠? 근데 이 원과 x축이 안 만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점 C가 직각일 수는 없는 거예요. A가 만약에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었다. 그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x축과 만나는 곳이 생기죠. 그러면 점 C가 직각이 되는 경우도 두 개가 나왔을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x축과 안 만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는다. 각 C가 90도인 것은 불가능하다. 그림으로 판단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은 쓸데없는 거였어요. 저런 판단을 한 사람은 이 두 가지 과정만 거쳐서 이 점 C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였다. 그런 뜻입니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나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반원의 원주각은 90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고등수학 도형 파트에서. 넘어갑니다. 문제가 개념 하나 알려주고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형 파트가 어려운 거예요. 기본 문제 1-2번. 진짜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해봤자 너무 쉽잖아요. 공식이. 그 너무 쉬운 공식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도형 단원이 어려운 거예요. 너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고요. 도형에 강한 애들조차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대부분은 도형이 약한데 설상가상인 거지. 기본 문제 1-2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고 고정점입니다. Y는 EX가 있고 Y는 EX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될 때 최소값과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문제고 요거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최소와 연계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Y는 EX 위에 점 P라는 말을 본 순간 A, EA라고 잡으시면 돼요. 이 점하고 AB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요. A는 1,2, B는 3,2니까 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물론 있습니다만 딱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식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됩니다. 요 식들의 의미는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가지고 제곱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PA 보시죠. PA의 델타 X 얼마죠? A 빼 1이죠? 델타 Y 2-2의 제곱. 여기 더하기 돼 있으니까 더하세요. PB의 제곱을 쓸 차례입니다. 델타 X A 빼기 3이네요. 델타 Y 2A 빼기 2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났더니 뭡니까? A에 대한 2차 함수 나왔죠?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문제인 거지. 1,1인 것 같은데. 1,1이에요. A는 좋습니다. 전개 정리해야 되겠죠? 몇 A 제곱? 뭐 다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A 제곱. 암산이 들어가야 돼요. 몇 A? 몇? 15. 네. 그럼 이제 아래로 블록이라는 소리고 A 범위가 딱히 없으니까 대칭 추천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꼭 써야 돼요. A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찾으세요.
잡히죠. 최소값도 구하고 점도 구하라 했으니까 점을 구하려면 A를 쳐야 되거든요. A는 1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점 P는 1,1라는 뜻입니다. 점 P가 1,2일 때 최소값은 요 A에 관한 이차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은 계산 결과를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 유제 1-3번은 똑같은 문제 똑같이 풀어보시고요. 1-4번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1-3번은 답이 나와야 되고요. 1-4번은 헤매도 되는데 일단 헤매보시라고. 눈이 아니라 더하기로 연결해야 돼. 더하기가 돼 있는데 왜 더하기를 눈으로 바꿨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야지. 4분의 12 x는 3 넣어 최소값 찾아요. 그 x축위를 움직이는 저 p라는 말이 있으니까 p를 x, 0으로 놓거나 a, 0으로 놓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 누구야? 이거 저는 드세요. 나 아침부터 카톡 야 누구야? 응? 어떤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아침부터 카톡을 보내는 거야? 필리핀? 필리핀이 사는 데가 1시간이 빠르다고? 11시간 소리야 필리핀은? 지금 9시. 거긴 더 빠른 거지. 더 아침인 거잖아. 어? 아침잠이 없는 친구. 왜 안 꺼져? 응? 그럼 진동으로라도 바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식을 만들면은 네가 잡은 변수에 대한 이차함수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요 가로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난 되지만. 그래서 전개 정리하셔야 돼요. 전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x가 그 변수가 3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p는 3,빵이 되고 그 3을 변수 자리에 집어넣어서 함수를 하시면은
최소값이 15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유제 1-4번은 그림을 좀 그려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A, B가 공통점이 y좌표가 1이라는 거니까 y는 1을 그리시고요. 요 위에다가 A, B를 찍으세요. A의 x좌표는 1이고 B의 x좌표는 2니까 이렇게요. A, B를 찍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요 두 점에서 y축에 평행하게 그은 두 직선이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이거예요. x는 1, x는 2, x는 1이라는 직선과 x는 2라는 직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긋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긋고 나서 이 새끼는 x는 1이네, 이 새끼는 x는 2네 라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주인공인데 걔를 그어가지고 미리 그어놓은 이 두 직선과 각각 교점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것을 PQ라고 했을 때 AP제곱 더하기 BQ제곱을 그 상태에서 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게 최소가 되는 직선 L의 방정식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실 꼴은 y는 ax 형태죠. y는 ax라고 일단 세팅을 한 다음에 a를 찾겠다.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a에 관한 함수로 바꾸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소값 찾는 거니까 요 정도? 요 정도로 직선을 그어주면 되겠네. 뭐 이걸 뭐 되게 급하게 긋는다거나 되게 완만하게 긋는다거나 그때보다는 요 점은 이 직선보다 위에 있게끔, 요 점은 아래에 있게끔. 그러니까 요 두 점이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영역에 있게끔 그었을 때가 최소값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리시고요. 얘의 방도 형식을 찾는 거니까 y는 ax라고 놓고 a를 찾아서 답을 내겠다. 그렇게 계획을 짜셔야 돼요. 요 점을 P라 하고요. 요 점을 Q라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P는 y는 ax와 x는 1의 교점이기 때문에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x는 1이 엄청 간단한 직선식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P는 1,a고요. 마찬가지로 Q는 x 2인 곳이니까요. 2,2a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수직선과 다를 바가 없어서 델타 y로 처리하시는 거고 BQ 마찬가지예요. AP건 BQ건 간에 델타 x는 0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델타 y로만 처리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바라는 이 식은 AP 같은 경우는 델타 y가 얘는 y 값이 1이고 얘는 y 값이 a니까 a 빼기 1인 거예요. 제곱 더하기 BQ는 Q의 y 값은 2a이고 B의 y 값은 1이니까 당연히 요거겠죠. 요겁니다. 이렇게 생긴 a에 관한 2차 함수의 최소가 되는 a와 그때 값을 구해라. 그런 뜻인 거죠. 전개 정리 안 하고 푸는 방식은 뭐냐면은 공마상 알들이면 그냥 얘를 0 만드는 건 1이고 얘를 0 만드는 건 2분의 1이잖아? 1과 2분의 1의 평균이 답입니다. 1과 2분의 1의 평균. 아니네. 쏘리. 전개 정리할게요. 5a 제곱 그 평균이 되는 경우는 이 2차의 교수가 똑같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닙니다. 그냥 전개 정리하세요. 5a 제곱 빼기 6a죠. 더하기 요런 2차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a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따라서 5분의 3인 겁니다. 그래서 L의 방정식은 y는 5분의 3x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a 자리에 5분의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최소값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5분의 3을 넣어주면은 제곱하면은 25분의 9에 5배하면 5분의 9고요. 얘는 5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요 두 개를 일단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9고요. 마이너스 5분의 9 더하기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인 거죠.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1-3번. 갈수록 어려워요. 기본 문제 1-3번은 뭐 요새도 내신에 나와요. 그 정도로 변별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릴게요. 이런 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점을 찍느냐. A는 마이너스 1,3 대충 찍고요. 마이너스 1,3이니까 이 서면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4 플러스 루트 2 5점 뭐씩이라 생각하시고 5점 뭐씩이 콤마 1점 뭐씩입니다. 그냥 1.4, 1.7 중에 다 아시죠? 5.4 콤마 1.7 찍을게요. 5.4 콤마 1.7. 근데 이 사이즈를 3으로 봤으니까 가운데보다 약간 위, 요 정도, 요 정도 라인에 있는 그리고 x 좌표가 5.7이니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점비 잡아줄게요. 접에다 쓸게요. 저기 무리수 있어도 됩니까? 무리수 있어도 됩니다. 무리수 실수라서요. a 플러스 루트 2 콤마 루트 3. 4 플러스 루트 2 콤마. 그리고 점 C는 6,3이네. 여기 3이 똑같다.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A를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안 그어도 됩니다. 실선으로 그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요 선상에 점씨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새끼가 5.4니까 6이면 약간 오른쪽. 요쯤에 찍었어요. 그 다음에 D는 1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2.4 콤마 4 플러스 루트 3 5.7인 거죠. 2.4 콤마 5.7 2.4 콤마 5.7 뭐 정도 찍으시면 돼요. 1 플러스 루트 2 콤마 4 플러스 루트 3 됐습니다. 이렇게 4점을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 세팅을 하시고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A, B, C, D 순서대로 연결까지 지어주셔야 맞아요. 이런 특이점이 없는 사각형. 이 사각형의 중점을 언급했어요. AB부터 이렇게 돌면서 AB의 중점이 P, BC의 중점이 Q, CD의 중점이 R, DA의 중점이 S라고 했어요. 1번 사각형 PQRS의 둘레. 그럼 PQRS도 연결을 지어서 표현을 해보면 말이죠. 이렇게요. 딱 봐도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 평행사변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중등 기하에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중점 연결 정리를 알고 있어야 하고 얘를 써먹어야 돼요. 중점 연결 정리. 이게 뭔지 알죠?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A, B, C라 칠게요. A, B의 중점 M이라 하고요. A, C의 중점 N이라 하면요. 그럼 중점 연결이니까 MN을 연결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MN을 연결을 하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닮은 B는 1대2라서 이 선이 이 선 BC와 평행이고 요놈의 길이가 요놈의 반이다 라는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거라 불러요. 중점 연결점.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는 대변의 반이고요. 그리고 두 개는 평행이고
중등기하예요. 여러분들 뭐 1-2나 2-2나 3-2에서 뭐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시험에 나옵니다. 중학교 시험에서. 중점 연결 정리 상식이에요. 고등학생이 된 상태라면 중딩 때 배운 건 다 상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 ABC를 볼까요?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 P와 BC의 중점 Q를 연결한 상태니까 얘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PQ는 AC의 반이고 PQ는 AC와 평행입니다. 저 위에 있는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ACD를 보시면 SR이요. AC의 반이고요. SR이 AC와 평행합니다. 그럼 이제 AC가 공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AC를 4개체로 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거냐면은 PQ와 SR이 같은 길이면서 평행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마주보는 두 변이 길이 같고 평행이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아니라 정의예요. 정의. 평행사변형. PQRS가 평행사변형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요 AC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BD를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QR이 BD랑 평행이면서 반이고 PS가 BD랑 평행이면서 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다. 그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1번 문제를 풀면은 여기 1번 적어놨구나. 1번 답을 내면은 요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길이를 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PQ 더하기 QR 더하기 RS 더하기 SP 요건데요. 얘가 AC의 반이고 얘도 AC의 반이거든. 요 두 개 합쳐서 AC인 거고요. 요 두 개 합쳐서 BD인 거죠. AC 더하기 BD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은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A, B, C 좌표 다 알기 때문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AC 같은 경우는 하물며 Y 좌표 같기 때문에 델타 X로만 처리하시면 돼요. C라 안 적어놨어. 네. 자, AC의 델타 X 얼마입니까? 7 쓰면 돼요. BD는 비스마기 때문에 원래 공식을 써야 돼요. BD의 델타 X 얼마예요? 3이네요. 델타 Y는요? 3대 4대 뭐예요? 5 쓰는 거예요. 루트 좀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중점 연결 정리를 아는 사람은 풀 수 있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푸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고난도 수학 문제가 그렇지만 도형은 더 그렇습니다. 알면 쉬운 거고 모르면 손을 못 댑니다. 2번.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말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하는 거야. 개념이 없으면. 2번. 사각형 똑같은 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1번은 둘레였고요. 2번은 넓이를 구해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이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뭐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번째는 요 A를 지나는 BD에 평행한 선, C를 지나는 DD에 평행한 선. B를 지나는 AC에 평행한 선. 저 평행사변형을 구하는 거지.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지. 쏘리. 이 방식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구할게요. PQ의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요. PQ와 RS의 길이를 높이로 해서 그게 구하겠어요. 2분의 1에 2분의 1이 아니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삼각형 두 개 합친 거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로 쓸 거예요. PQ 곱하기 높이 H라고 할까? 이렇게 H 표시할게요. 이렇게요. 평행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Q는 뭐라고 했죠? AC의 반이라고 했죠. AC는 7이니까요. 2분의 7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H를 찾는 게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H를 두 개로 찢어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요. 여기를 H1, 여기를 H2 할게요. 그러면 이 중점 연결점을 또 쓰는 겁니다. H1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1대2로 닮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AC를 밑변으로 친다면 D에서 AC까지의 거리하고 D에서 SR까지의 거리도 2대1일 건데 근데 여기는 2인 부분에서 1인 부분을 뺀 거니까 결국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AC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고 치면요. 여기 이 길이는 당연히 2H1. 마찬가지로 B에서 H가 수선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는 2H2가 되겠죠. 우리는 H1 더하기 H2를 2H1 더하기 2H2의 반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2H1 더하기 2H2가 개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 라인 이 간격이 바로 2H1 더하기 2H2인데요. 얘를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델타 Y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해당되는 Y 좌표와 이 라인에 해당되는 Y 좌표의 차라고요. 델타 Y. 이 라인에 있는 점 D의 Y 좌표를 보시면 돼요. 4 플러스 루트 3이죠. 이 라인에 있는 점 B의 Y 좌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루트 3을 여기서 3 빼는 거니까 델타 Y는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7.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 문제 1-3번에 1번은 그나마 중점 연결 정리까지 소개하면서 하면은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데 2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사각형 그려서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직사각형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거의 아까 내가 하려고 했듯이 네.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A랑 C 길이랑 B 그
이 높이랑 그 밑변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다 4분의 1 배우면 되잖아. 저 넓이가 그 전체 넓이의 4분의 1배라고? 근데 4분의 1배면 어떻게 알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직사각형 그려서 그 저기 아 어차피 닮은 비가 그 평행사변형끼리의 닮은 비가 1대2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 하려고 했던 방식대로 하자면 이렇게 그럼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생기는데 이 평행사변형과 이 평행사변형의 닮은 비가 2대1이니까 넓이는 요 넓이의 4분의 1배로 처리하자 그런 얘기고요. 이 길이는 곧 AC의 길이니까 7이 되고요. 이 길이는 4니까 7, 4, 28인데 그거의 4분의 1배로서 7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무튼간에 요 간격을 델타 Y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유제는 그 똑같은 문제인데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 대신에 둘레의 길이를 주고 그 점에 포함되어 있는 미지수를 찾는 문제로 바뀌었을 뿐이거든. 똑같은 논리 전개를 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돼요. 해보세요. 점을 좀 찍어가면서 풀고 싶은 사람은 A, B, C는 고정점이니까 그냥 정확하게 찍으시고 D를 찍을 때는 D의 X좌표가 6이기 때문에 X는 6이라는 선을 그리던지 상상을 해. 거기 어딘가에 근데 양수라 했으니까 X축보다 위에다가요. 그 선 위에 X축보다 위에 어딘가에 점을 찍어주면은 잘 세팅한 겁니다. 그림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중점 연결 정리를 쓰면은 그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원래 사각형의 대각선임을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둘레가 13이라는 말은 AC 더하기 BD가 13이다. 그런 뜻입니다. AC의 델타 X가 3, 델타 Y가 4. 그래서 AC는 5죠. 그러면 13에서 5를 뺀 8. BD 길이가 8이다. 라는 뜻입니다. BD의 델타 X는 7. BD의 델타 Y는 A. 그러면 49 더하기 A 제곱은 64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A 제곱은 15인데 A는 양수라 했기 때문에
루트 15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1-4번.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이름이 중선정리라는 거예요. 근데 파푸스라는 외국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난 부를게요. 얘도 암기하셔야 돼요. 요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아무 삼각형이건 다 됩니다. 아무 중선이건 다 돼요. 중선이라는 건 뭔지 알죠? 오키점이랑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인데 요 중선이 포함되어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불러요. 외워야 할 식을 적어드리면은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중선의 제곱 더하기 그 반으로 잘린 놈의 반인 부분의 제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 외우기가 쉬운 식은 아닙니다만 아무튼간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얘를 써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 나는 써먹을 거니까 나한테 배웠다면 여러분도 써먹을 수 있어요. 중선이 나왔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다? 그러면은 파푸스 중선 정리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증명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딩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변의 길이로 놓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고딩 지금 1단원에서 평면 좌표를 공부했으니까 요게 그냥 일반 평면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A, B, C, M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콤마 몇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증명하면 훨씬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이 중점이기 때문에 얘를 원점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 BC를 X축 위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같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요 점 C를 A, 0이라 두고요. 요 점 B를 마이너스 A, 0이라고 두면 돼요. 전 우주의 모든 삼각형은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점 A는 특수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임의의 삼각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Y축 위에다가 올리면 안 돼요. 이디면 삼각형이라 할지 몰라도. 그래서 A를 임의의 점을 나타내고자 B, C라고 써야 됩니다. 전 우주의 모든 삼각형은 이렇게 세팅됩니다. 그러면은 전 우주의 모든 삼각형을 다 썼다 뜻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 식이 만족됨을 보여주면은 이건 진리가 되는 거야. 증명하는 방법은 세팅을 한 다음에 좌변식 쓰고 우변식 써가지고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좌변은 AB 제곱 여기 AB 좌표 보이죠? 불러보세요. AB 제곱 불러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더하기고요. 요 더하기 그대로 쓴 거예요. AC 제곱 불러보세요. 네. 더하기 그렇네요. 그럼 여기 가운데랑 사라지겠죠?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두 개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변 2는 디폴트였고요. AM 제곱. 요 그림 보세요. AM 제곱 뭘까요?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BM 제곱 뭘까요? 수직선상이니까 A 제곱이죠. 보시다시피 똑같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 식이 진리임을 확인했고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랭크 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좌표평면 위에다가 도형을 가장 간단하면서 일반성을 잃지 않도록 세팅을 할 줄 아는 거 그게 첫 번째 능력이고 그 상태에서 세팅이 되었다면 이제 계산 좌우변의 식을 계산을 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유제해 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유제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유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유제는 요 중선 정리 유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증명을 이런 방식으로는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네 나름대로 가장 베스트하게 좌표를 잡아봐. 폰은 쉬는 시간에도 갖고 가면 안 돼요. 어제부터 그런 룰이 생겼어요. 우리 학원에서. 내가 원하는 방 아니고 학원에서 시키니까 나는 소속된 직원일 뿐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주인공이 D죠. D. D가 BC의 2대1 내분점이죠. 그래서 D를 원점으로 잡고 B를 마이너스 2A, 0로 잡고 C를 A, 0로 잡고 A를 B, C로 잡은 다음에 좌우변에 주어져 있는 식을 스몰 a, b, c로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게 나온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안 된 사람은 숙제로 한 번 더 트라이 보시고 쉬겠습니다.